안녕하십니까, 최영사입니다. 오늘 밖에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신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드라마 부부의 세계 너무 재밌게들 보시죠. 사실 제가 부부에 대한 이야기, 결혼과 가정, 이혼, 결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잘 보여주는 드라마 중에 하나라서 이제 그 드라마 줄거리를 가끔씩 얘기했고요. 하지만 이야기가 사실 그렇게 중요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부부의 세계 스페셜을 지금 좀 찍으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그동안에는 인물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진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디퍼런스 학자이기 때문에 디퍼런스 학적으로 사람이 타고난 특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가장 주요 인물인 지선우, 그 남편인 이태호, 또 다른 여인이죠. 이 여다경, 이 세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먼저 타이틀롤인 지선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완벽했다.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강인하죠. 이상을 추구하는 목표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리더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계획과 헌신으로 일과 가정을 살피는 아주 완벽주의적인 슈퍼우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부모의 교통사고, 부모님의 교통사고 사망을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큰 상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완벽하고 철저하고 목표 중심적이고 아주 성공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의외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 PTSD라고 하거든요.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갑자기 놀랐을 때 과호흡을 한다든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어린 지선우가 얼마나 아팠을까.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부재, 또 아버지의 외도와 관련한 사람들의 수군거림. 남편 바람난 거 알고 그 집 난리 났었던 거 몰라? 사고가 아니라 자살이라니까. 남편이 바람 폈다고 자살을 해? 암만 억울해도 그렇지. 그러니까 같이 데려간 거 아니겠어? 독하다 독해. 그렇다고 자식을 저렇게 버리나?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애 혼자 남겨놓고 가버리냐고. 어린 선우가 감당하기에는 모두 벅찬 것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디퍼런스 특징으로 보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이런 역경을 굉장히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어려움이 있을 때 걸림돌이 넘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걸 디딤돌 삼아 도약하는, 더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들 수 있지만 기질적인 것으로 보면 담즙질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전 영상을 보시면 제가 담즙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요. 굉장히 강인하고 목표 중심적이고 일과 자기 맡은 바 모든 것들을 잘 성취해내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고요. 그래서 지선우라는 캐릭터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신의 일, 목표, 이런 성공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분노할 수 있거든요. 또한 지선우 캐릭터는 보면 담즙뿐 아니라 우울적인 모습도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담즙질과 우울질이 함께 있는 우울 담즙 혹은 담즙 우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담즙 우울질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강인하고 철저하고 목표 중심적이고 그리고 또 말도 잘하죠. 상황에 딱 주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 일을 해결하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병원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누가 쳐들어왔을 때, 혹은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문제도 잘 해결하죠. 아주 또박또박 논리적으로 말도 잘하면서 상황 해결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일을 했을 때 목표를 정했는데 그 일과 목표를 방해하거나 혹은 아주 헌신했을 때, 이 오울질은 분석력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매우 헌신적인 사람이거든요. 가정과 일에 충실하죠. 가정에 또 아이한테, 남편한테 굉장히 좋은 현모양처이자 아주 내조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이런 것들에 배신을 당했을 때 참을 수 없는 배신감, 적개심,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쉬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복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던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혼이라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것이었고, 또 이웃집 남자였던 손재혁을 유혹한다든지, 사실 일반적인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목표와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과감한, 자기 자신이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유형 담즙질이 좀 두드러지는 지선욱 캐릭터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슬픔, 또 외로움, 이런 것들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외면일 거예요. 사실 담즙질 같은 캐릭터는 일이 더 중요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거나 사랑받는 거에 조금 무관심한 게 아닐까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결코 그런 건 아니고요. 뒤에 또 우울질이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울질은 담즙질과 사실 같거든요. 담즙질은 겉으로 드러나는 담즙질이에요. 황담즙이고 황담즙이고요. 우울질은 흑담즙이라고 해서 좀 숨은 담즙질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도 보이지만 조용한 담즙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철저하고 이렇게만 비춰질 수 있지만 굉장히 사람을 좋아하고 따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헌신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거나 우리 엄마는 일밖에 몰라,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 준영이가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있을 때, 너 엄마가 왜 이러는지 알지?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난 거. 그래서 뭐 그게 못졌는데. 아빠가 우리를 배신한 거야. 너도 알잖아. 엄마 배신한 거지. 나까진 아니야.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 엄마 맨날 바쁘잖아.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하잖아. 엄마는 나랑 같이 있어준 건 아빠였지. 엄마 맨날 없었어. 엄마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널 위해서. 너한테 뭐든 다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이준영, 대답 안 해! 그래 가고 싶었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엄마보단 아빠가 더 잘하니까. 얘기하죠. 엄마는 일만 하지 않았냐고. 일밖에 몰랐다고. 내가 엄마가 필요할 땐 엄마 없었다고. 내 옆에 항상 있어준 건 아빠였다라면서 아빠가 바람을 피고 외도해서 가정이 깨어지게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한번 참아주면 안 되겠느냐.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하죠. 그래서 엄마를 붙잡고 아빠가 나와 너, 우리 가정을 배신했다라고 했을 때 그 아들 어린 준영이는 얘기하죠. 엄마는 배신했지만 나는 아니야. 굉장히 현실적이고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린 아이예요. 그랬을 때 굉장히 엄마가 외로워하죠. 아이가 자신보다는 아빠를 더 좋아한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야구 캠프도 한번 가준 적도 없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아빠가 더 잘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소외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했던 그 편에서 보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건 준영이가 날 미워한다는 거예요. 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지 선생한테 지킨다는 건 뭔가? 제가 못 견디겠는 건
나이가 절 미워한다는 거예요. 지선우 캐릭터 같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가정을 위해 뭐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자기 나름대로 그것이 사랑하는 방법이었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쉴 새 없이 열심히 일을 해서 존경받는 의료인 상도 받고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가정은 사실 잘 돌보지 못했다라는. 물론 집안일 잘했죠. 퇴근하고 와서 아이한테 음식도 만들어주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굉장히 정리정돈도 완벽하게 거의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감싸주고 감정적으로 교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해 보였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더 들었을 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쓸쓸한 아버지의 뒷모습 그런 걸 보일 수 있어요. 평생을 일했는데 평생을 가정을 위해 봉사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나는 일만 하는 기계였고 돈 벌어다 주는 기계였다. 자녀들은 엄마만 혹은 다른 가족들하고만 친하고 이 캐릭터에서처럼 아빠하고만 친하고 본인은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쓸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철저한 자기관리, 이상적인 삶의 계획을 가지고 규칙과 기준 준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성공한 의사이자 가정을 살뜰하게 살피는 내조의 여왕이었던 지선우. 담주무울이 강하고요. 또 성격적으로 보면 ENTJ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향형이면서 이상을 추구하죠. 그리고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이태호라는 남자를 봤을 때 그다지 매력적인 부분이 현실적으로 없을 수도 있어요. 성공한 사람도 아니었고 재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미래가 완전히 확보된 사람도 아니었지만 언젠간 잘 될 것 같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갖고 있거든요. 직관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실 감각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것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볼 줄 알고 투자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과감하게 빨리 결정해서 밀고 나간 진취적인 리더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기질, 성격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겉으로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외부적 디퍼런스 기질이라고 표현하고 조금 더 내면적인 내부적 디퍼런스 성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나의 핵심, 동기, 이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바라보는 관점 같은 걸 결정하는 것을 동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동인에 있어서는 이 지선우 씨는 굉장히 과감한 리더십과 상황 해결 능력이 뛰어난 견인, 그리고 똑똑하죠. 말도 잘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원인이 무엇인지 파헤치고 싶어하는 뇌인, 그리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가정에 아주 충실하고 철저하죠. 아이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집안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을 굉장히 잘하고 매우 헌신적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은 수인이라고 하는 동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선우, 너 이제 큰일 난 거야. 왜? 이제부터 이태호가 사랑하는 여자는 지선우 하나뿐이거든. 영원히. 사랑해. 영원히. 따뜻하고 자상한 말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매력남이죠. 또 언제나 이상을 꿈꾸는 영화 감독이자 이벤트회사 사장, 바로 지선우의 남편이었던 이태호입니다. 지금은 영화 제작자이자 엔터테인먼트 회사 사장이죠. 풍부한 감수성과 또 관계 중심적인 태도로 가정적인 면모가 있어요. 늘 새로움을 추구하고 호기심 많죠. 또한 감정에 휩쓸리기 쉽기 때문에 중심 잡는 훈련이 필요한 위기의 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태호 또한 타고난 디퍼런스적으로 보자면
지선우와 동일하게 담즙질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담즙질보다는 다혈질의 모습도 좀 많을 수 있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혈질은 화를 잘 내고 욱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따뜻하고 아주 외향적이고 밝고 명랑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거운 사람인데요. 같이 있으면 행복해지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 이면에 가장 외향형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밖으로 많이 발산하거든요. 근데 에너지, 그 여러 가지 감정도 많이 노출이 되는데 그 감정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감정, 사람들이 좋아하는 밝게 웃는 감정, 기분 좋게 해주는 감정들도 많이 있지만 분노의 감정 분명히 있거든요. 화가 나고 남들한테 공격하는 감정들도 있는데 환경이나 성장 배경, 그리고 인격적 훈련에 따라서 강점 그리고 약점, 이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많이 발현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태호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고 감정적이고 사람을 중요시하고 관계중심적인 아주 감수성이 뛰어난 그런 면모가 있어서 영화 감독이 되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욱하는 감정,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훈련되지 않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많이 보여지는 약점이 좀 부각된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또 있을 거예요. 이 지선우와 또 동일하거나 혹은 또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는데 아버지의 외도로 어머니와 함께 힘들게 살았죠. 아버지가 가정을 버렸던 경험 때문에 가족에 대한 집착과 애착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인 준영이도 느끼는 거지만 이혼 가정 혹은 이렇게 아버지 외도로 가정이 붕괴됐을 때 얻는 그 자녀들의 상실감 또 죄책감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하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상처 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이 불안을 가중시키는 많은 요소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태호를 보면 항상 불안하죠. 눈빛이 떨리고 자기의 불안한 영혼을 잡아주었던 지선우한테 고맙고 감사하다,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왜 그렇게 불안할까요? 사실은 이태호가 갖고 있는 디퍼런스적인 요소를 보면 다혈과 담즙으로 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리더십이 강하고 명랑하고 항상 밝은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가장 긍정적인 다혈과 낙관적인 담즙이 같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리더십이 좋은 리더, 지도자의 모습을 갖출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장 배경 그리고 훈련받지 못한 인격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져 있어서 이 캐릭터의 불안함을 또 여러분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폭력적인 모습이 좀 있죠. 화가 났을 때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 이거는 사실 디퍼런스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인격적 훈련이거든요. 타고난 디퍼런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고난 디퍼런스는 뭐 조물주가 주신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본인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타고난 디퍼런스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훈련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태호는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리고 호기심,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영화, 자기 아이디어와 영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투자자를 잘 만나지 못했죠. 그것들을 구축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다가 새로운 동아줄을 만나서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걸 꼭 성공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건 이제 많은 분들의 판단이 다를 테니까요. 그러나 그런 지원자를 만났을 때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힘들었잖아요. 힘겨운 상황에 처했을 때 투자자를 잘 얻지 못하고 투자하기로 했던 투자자가 갑자기 투자를 취소하고 막 이랬을 때 아내한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혼자 막 해결하려고 하죠. 이런 것도 이태호의 디퍼런스 중에 하나예요. 누군가한테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막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지선우와 닮은 듯 하면서도 다른.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둥바둥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결합됐을 때 자신의 불안함과 안정적이지 못한 것들을 어딘가 표출을 하고 싶은데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니까 분노, 그리고 갑자기 폭발되는 에너지를 어딘가 쏟아 부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외도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물론 외도를 정당화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랬을 때 자기를 잘 받아주고 자기의 꿈꾸는 이상을 받아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흘러가는 거죠. 매우 잘못된 선택이지만 그런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 선택의 대상자가 여다경이었죠. 한 명이요.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유부남이거든요. 불행한데 왜 이혼 안 한대요, 그 남자는? 2달 안에 와이프한테 얘기하고 이혼 진행하기로 약속했거든요. 자기 가정 두고 바람피는 남자가 한 약속이 과연 믿을 만한 건지 모르겠어서요. 잠깐 바람 같은 거 아니고요. 만난 지 2년 동안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믿으니까요. 그만한 확신도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겠죠? 그 여다경은 사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흥미롭고 좀 입체적인 캐릭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돼요. 굉장히 섬세한 감수성을 지닌 아주 사랑밖에 모르는 철부지, 그런 모습을 초반에는 보여줬거든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 알죠. 남의 가정을 깬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죠. 그냥 질주하는, 고장난 엔진을 달고 있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후반으로 갈수록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죠. 초반에는 22살, 3살, 4살 아주 20살 초반의 어린 캐릭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고난 디퍼런스보다는 아주 훈련되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성숙하고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죠. 처음부터 전 확신이 있었거든요. 부모님 두 분 다 결국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고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찍고 까부는 소리가 무서웠다면 제니도 천만 영화도 제 인생엔 없는 일 아니겠어요? 지선우 씨,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부부 인정하고 축복해주러 오신 거 맞죠? 우리 앞으로도 종종 마주칠 텐데 서로 불쾌했던 기억은 그만 털어버리고 각자 행복 빌어주면서 평화롭게 지냈으면 해요. 뭐가 문제야? 내가 다 해결했잖아. 태호 씨 아들이야. 그 여자한테 안 보내. 한 번 데려온 이상 내 책임이라고. 욱하는 마음에 실수 한 번 한 거야. 잘 보듬어주기만 하면 돼. 내가 제대로 케어할 수 있다니까. 여보, 나 잠깐 준영이랑 얘기 좀 할게. 네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내가 했던 말 기억하니? 네가 여기서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네가 행복해야 아빠도 행복하다고. 어른들이 잘못한 일로 네가 상처받은 게 있고 거기에 나도 절반은 책임이 있으니까. 이번엔 이렇게 수습하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생기면 그땐 마냥 감싸줄 수 없어. 앞으로 그러지 마. 그럼 우리 다 같이 힘들어져.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어디 나갈 땐 내 허락 맞고 나가도록 해. 대답 안 하니? 네.
24살에서 시작해서 2년 정도 지났으니까 26살. 뭐 아이가 좀 자랐다고 해도 27살 정도밖에 안 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어른들하고 있을 때도 소위 말해서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죠. 굉장히 강인합니다. 조용하나 강인하고 완벽을 추구하죠. 그래서 자신의 선택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요. 말없이. 저는 이 지선우와 여다경은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캐릭터, 그런 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비슷한 면모가 많습니다. 지선우는 담즙이 강하고 두 번째가 우울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담즙 우울질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여다경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조용하죠. 말이 없고 가만히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전화하고 보고받으면서 상황을 다 알고 있지만 묵묵히 다 지켜보면서 전체적인 판을 짜죠. 약간 전지적 작가 같은 그런 시점을 가지고 상황을 주도해 나갑니다. 바라보고요. 이런 기질, 외부적 디퍼런스를 우울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이 가장 강하고 두 번째는 전 담즙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울 담즙질로 보는데요. 이런 사람은 조용하고 아주 치밀하고 완벽을 추구합니다. 절대 실수하고 싶어 하지 않죠. 자기 인생을 절대로 실패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도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찍고 까불든지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선택을 믿고 자기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싶어 합니다. 여다경과 지선우, 다른 듯하지만 매우 비슷하고 같은 듯하지만 살짝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나이 차이가 나고 환경도 좀 다르죠. 어릴 때부터 부잣집 외동딸로 지지받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거칠 것 없이 자기의 모든 걸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고 얌전하고 언뜻 보면 예의 바르고 언뜻 보면 당돌해 보이고 이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태호라는 남자는 지선우라는 자신의 와이프가 있지만 40대죠. 근데 20대 아주 어린 20대 초반의 여다경을 보면서 호기심과 순수한 열정,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꿈과 이상을 지켜주고 같이 함께 해줄 것만 같은 다 받아주는 여다경에게 마음이 끌렸을 거예요. 그러나 뒤집어 보면 10여 년 이상 전에 20여 년 전에 지선우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을 여다경한테 동일하게 느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조금은 다르지만 어리기 때문에 좀 더 순수하고 조금 더 치기 어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그러나 굉장히 데칼코마니처럼 맞닿으면 너무나 동일한데 이걸 떼놓고 이렇게 겹치면 또 다른 모습이죠.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고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이 드라마의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비슷한 인물이죠. 지선우와 여다경. 그래서 이 이태호라는 사람은 같은 캐릭터에 빠져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드라마를 쓴 작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 뭐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속단을 할 수는 없지만 여다경은 지선우와 동일한 혹은 매우 비슷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이제 마지막 회가 좀 더 남았기 때문에 보시는 분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 지선우와 여다경은 아주 비슷한 데칼코마니와 같은 동일한 듯하지만 앞뒤가 조금은 다른 캐릭터고요. 그런 면에서 이 이태호는 흔들리는 자기의 불안함을 단단하게 잡아줄 강인한 여성들, 그러면서 자기의 꿈과 이상을 같이 바라봐주는 그런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고 끌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더 많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뭐 준영이도 있고, 그 설면숙 선생도 있고, 뭐 손재혁, 고예림, 뭐 엄효정 씨, 뭐 많은 인물이 나와요. 제가 인물들을 다 분석을 하긴 했지만 그 주변 인물들보다는 주요 인물들을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을 한 가지 더 내리자면요. 사람은 타고난 디퍼런스가 있습니다. 타고난 특성이 있어요. 외부적인 모습으로 가장 잘 나타나는 외부적 디퍼런스 기질, 그 내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성격인 내부적 디퍼런스, 그리고 아직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나의 행동, 생각의 원인이 되고 동기를 제공하는 동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난 줄 아셨죠? 우리 사이 이대로 괜찮을까요? 남과 여 부부의 세계 드디어 마쳤는데요. 너무 짧은 내용으로 전해드려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에다가 또 앞으로 더 많은 내용을 잘 봐달라는 그런 제 마음까지 담아서 댓글 이벤트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사이가 이대로 괜찮은 건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계신 부부 혹은 커플 계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 다음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시면 그 중에서 한 커플을 추첨을 통해서 50만 원 상당의 디퍼런스 진단 검사 그리고 상담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열심히 많은 걸 읽어보고 추첨을 해서 6월 2일 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